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2월 17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마감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빨간불이 나오는데, 요만큼, 약간, 뭔가 이제 저 밑에서 빨간불이 살짝 보이는 모습들. 그래서 흐름 보게 되면 다우는 여전히 부진하고요. 예, 그런 쪽에서 S&P 500도 밑으로 밀렸다가 살짝 돌아서긴 하는데, 그냥 저지한 정도. 나스닥이 그동안 조금 더 밀렸다고 조금 더 강한 정도.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이게 반전의 신호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또 확인하고 움직일지, 거기가 23,000은 지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리가 22,000 뭐 800선 정도쯤 되죠. 조금 더 밀리고 약간 이왕 밀린 겸 이쪽에서 터치하고 돌아설지 아직은 되게 애매한 구간입니다. 반등은 반갑긴 한데 이게 계속될 것인가? 이게 조금 좀 그렇고요. 지금 근데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 절대 지금까지 그래도 일본 증시가 그 미약하지만 강하게 쭉 갔다가 이제 옆으로 지금 횡보하면서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그냥 바로 터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리는 일단 중요한 지지권 이탈했다. 지금 중국 쪽도 상해종합 증시도 중요한 자리에서 밑으로 밀린다. 예,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고 예, 마찬가지로 그나마 대만이 제일 강했었는데 예, 거의 비슷하게 또 이탈한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거의 이제 비슷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만과 거의 유사한 모습들 쪽으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반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모습들이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내 증시도 영향을 어떻게 끼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마감된 미국 증시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매크로 지표는 일단 고용 지표 발표하고 나면서 살짝 뭐랄까요?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모습들은 나옵니다. 달러가 약세, 10년물 국채 금리도 약하게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고용 지표와 함께 이제 금리가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한 것 같은데 아직 뭐 확실하게 변화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10년물이 반응했다는 것 정도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서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환율은 요지부동입니다. 여전히 1470원대 이상에서 되고 있고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 이제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다시 어떤 한국은행과 같이 연결시키기 시작했다는 쪽들 보게 되면 일단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국은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은 계속 해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환을 그러니까 외환을 계속 또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들인데 그걸 한국은행과 약간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 한국은행과 직접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환율의 안정적인 모습들로 나갈 수 있는 변화가 아니냐가 한국은행 계정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보다는 또 안 움직여요 지금 환율이. 그래서 일단 이것도 계속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1470원 밑으로 자리 잡고 툭 하고 밀리는 과정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매크로 지표인지 어떤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움직이든지 이게 더 제일 중요한 트리거 같고요. 아직은 요지부종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비트코인이 반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돌아오는 모습들 서서히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게 일단 뭐 수요 측면 쪽에서 유가는 약간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반영할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공급 쪽에 대한 변화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쪽에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는 공급이 왜 늘어날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 예, 물가는 더 이상 오르게 하지 말자라는 쪽에서 아무튼 예, 유가는 지금 하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스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고요. 은이 살짝 강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정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의 승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일단 미국 증시 나왔던 내용들은 변동폭이 무지 컸어요. 장중에도요. 예, 분봉으로 보고 있으면은 쭉 밀렸다가 막판에 또 쫙 올랐다가 뭐 하여튼 정신없네요. 미국도 한국만큼이나 좀 방향성이 없다가 이제 반응이 나오는 모습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기술주 쪽으로 조금 들어가나 보는데 대학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바이오가 또 약간 또 흔들리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즉각적으로 미국 시장하고 반응한다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분위기도 또 순환매가 들어간다. 미국도 순환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간 이제 AI, IT 쪽, 그 AI 관련된 쪽들이 좀 쭉 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뭐 소비주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선방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기지개를 살짝 편안하고 싶다 보니까 여기서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일단 10월 11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는 셧다운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11월이 이제 더 중요하겠죠. 그건 그냥 셧다운 여파니까 일단 무시. 전체 고용이 6만 4천 건 증가했습니다. 뭐 한 10만 건 두 자리 정도 숫자까지 늘어나진 않는다라는 쪽에서 이제 계속 그보다는 좀 하향하는 모습들이지만 5만 건 대비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좀 높았다라는 쪽들이고 그런 쪽에서 실업률이 4.6%를 기록했습니다. 한 4.5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4.6%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자극하는 게 좀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소비를 노려낸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은 그래도 조금 예상한 수치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소비를 얘기를 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딱 보게 되면 일단 생각보다 고용은 늘어났고 이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 실업률 4.6% 오케이 제가 오케이라는 게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일단 물음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물가 상승 우려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소비 쪽은 또 물음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대기 시장에서 고민할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는 고용은 아주 뜨거우면 망한 거예요 이번에 그럼 금리 인하 이제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근데 그거 대비해서는 실업률도 그렇고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춘 고용 보고서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뜨뜻미근지근하지만 시장이 해석하기에는 금리 인하 할 정도의 흐름은 유지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금리를 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고용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은 뭐가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조금 좀 아직 그렇게 강하게 반응은 안 한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7월에 거의 제로 성장, 그러니까 성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무슨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0.4% 증가했다. 한쪽에서 애써 좋은 걸 찾아가긴 하는 것 같은데 소매 판매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돌아서지 못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가 바뀐다 한쪽들로 나오는데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스피드 액트 법안이 이제 의회에서 진전 소식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반기 때 계속 시도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돌아가고 뭐 그랬던 모습들인데 이게 좀 속도가 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병목 현상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라. 요거는 의미가 있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전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자꾸 미국 시장에서 정전 얘기가 나와요. 대규모 정전, 뭐 블랙아웃이 생각보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빨리 생각보다 대규모 정전이 또 이게 만약에 복구가 안 되는 게 일주일 돼 보세요. 난리 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슈 삼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빨라졌다. 이거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에서도 보니까 관련된 뭐 에너지, 비스트라 이거 버노바 이런 회사들 쪽에 쭉 다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쪽에서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가 이제 안정적인 전력, 원자력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지금 거기다 또 전력 설비들 나올 거고 거기다가 또 아마 신재생은 그렇게 영향을 못 끼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미는 쪽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LNG 복합화력 발전들 이런 것들 쪽이 가장 영향을 끼치가 또 전선 이런 쪽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우리나라도 좀 미국을 따라서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조금 더 기대감을 좀 채우지 않을까. 특히 원자력 쪽에서는 지금 당장 빨리 하자. 그러면 SMR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SMR은 지난번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MR이 요즘 한국에서 어제인가 SMR 1000인가? 이게 또 공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한국형 SMR 쪽에서 이게 뭐냐면은 해상 부유식, SMR로 모듈러가 딱 된 거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부유식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부지도 필요 없어요. 어디 근처에다 짓는다 이런 부지와 관련 것도 없고, 그냥 바다에 짓고, 거기다 딱 세워놓고, 해당 쪽에, 그럼 약간 공장들이나 필요한 쪽들은 해안 인근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여기 지어놓고 약간 이동도 가능하고, 근데 물론 폐선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는데, 폐선 가지고는 아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 방사능 위험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연결되면 바다에 지어놓고 전력 설비 전선 케이블로 연결시키게 되면은 큰 부담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아마 전력 부족 문제, 이거는 조금 좀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반등 준비를 비스무리하게 했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전히 0.5%대 약한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등을 시작했는데, 국내 증시도 한 0.6% 야간 선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한 4020선 정도쯤 이제 또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요 자리죠. 아이고, 또 여기 좀 파란 선, 여기가 들어오는 요 자리, 여기까지 이제 딱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마 시작이 그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요. 보니까 4027이니까 중요한 자리가, 그러면 4020선에서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 안쪽을 이제 지지하고 딱 터느냐, 거기서 좀 멈칫멈칫하면서 또 밀리느냐, 거기에 또 나오는데,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최근에 근데 거래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5점에서 이렇게 쭉 갔을 때, 이때는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없다가 지금 거래가 많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근데 이때는 또 보게 되면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 지난번 11월달 조정과 지금 조정의 가장 큰 차이가, 첫 번째는 그겁니다. 레버리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레버리지. 그래서 레버리지란 얘기는 지금 코스닥 신용잔고 10조까지 들어간 상황들이고 27조 뭐 6천억까지 들어간 이 신용잔고 동향을 보고, 이걸 다 같이 해피하게 레버리지 쓴 사람, 자 들어오세요. 더 많이 써도 좋습니다. 자 급해 결제 출발합니다. 뿌뿌 이러면서 그냥 이걸 다 안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얘기는 레버리지에 대한 청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흔들흔들 해놔야, 아이고 못 갈 사람들 저 정리하고 다시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요게 사상 최대치예요 지금요. 거의 이걸 안고 그냥 갈 수 있다. 물론 예탁자산이 한 84조, 85조인가 이 정도쯤 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비하게 되면 30%, 그러니까 총 그 예탁 자산 대비 신용 잔고율을 보게 되면 30%, 8324, 4312 아직 여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거의 30%대가 조금 되죠. 근데 요 정도를 30% 그나마 요 부근이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30% 밑으로 가기 시작해야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장이 오를 때 보게 되면 레버리지도 같이 움직이면서 푸시하는 게 좋긴 좋다라고 하는데, 항상 이제 변곡점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두 번째는 레버리지는 이게 좀 압박이 있다. 두 번째는 기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관은 지난번 같은 경우 제가 쭉 갔다가 여기서 조정 나올 때는, 요런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내국인 그러니까 기관 그리고 또 개인 모두 매수로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번씩 벌컥벌컥 팔 때마다도 받쳐줬는데, 요번 하락 때는 요게 영향을 끼쳐서 그런지 레버리지 못 데리고 가겠어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매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량이 크진 않아요. 여기서 매도를 강하게 하게 되면 혼날 수도, 누구한테, 그렇지만 일단은 그쪽과 동반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난번과 다른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럴 때는 본격적으로 기관이 움직이든가,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매수로 강하게 붙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의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선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선물이 지금 약간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포지션을 짜가는 과정 쪽에서 선물은 이제 매도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게 조금 좀 부진한 거죠. 그래서 요게 좀 세팅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기 시작해야 변화가 될 수 있다. 현물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따라 샀다가 또 팔 때는 매도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물 쪽에서 변화를 좀 가져가는 거. 근데 생각보다 지금 거래가 많다. 이거는 손바뀜이 빠른 거죠. 근데 주체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힘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4020선 안착해서 이 자리 적어도 4030, 4030을 안착하고 수급의 변화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민기적들 했다가 또 그냥 고민만 하게 만들고 좀 주춤한다. 뭐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고 이번에 또 이번 주 이슈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또 맨날 이슈, 주렁주렁 이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탄력을 받기에는 또 고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그런가 보다. 뭐 특별히 매매를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관망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조금 좀 매매해 보시겠다 그러면 아까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 요거 오늘 에너지 쪽 이것도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시장 안정되면 할래 그러시게 되면은 일단은 현금을 그냥 조금 갖춰놓고 좀 이거 보시면서 대응하신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따가 또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 조금 더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나오는 또 BOJ 얘기 쪽에서 일단 지금 금리는 이제 인상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담 요인으로 본다는 거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 지나갔다 불확실성 해소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BOJ 내용에 따라서도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 시장에 거의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 여전히 그래도 우리 재정 확정과 함께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뻔한 얘기들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9월 달에 결정한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유 ETF 매각 시작. 요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은 그럼 반대로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까지 ETF를 그 시장에서 매입했다. 그러면 지수도 올라가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또 풀리는 효과가 나왔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ETF 매각하고 돈은 흡수되는 현상.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BOJ가 과거와는 다르게 행보가 좀 들어가기 시작한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수의 영향력과 함께 아무래도 지금 유동성에 대해서도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 아닌가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금리 얘기, 또 ETF 매각 이런 얘기를 두 개로 보게 되면 이거 잘못하다가는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뭐 이런 쪽에서 좀 크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단 100년 넘게 매각할 때 보유 중인 ETF를 100년 동안 매각한다. 그러면 이제 매각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때는.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전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요거 봐라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엔화 강세 기조가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원화도 강세 기조를 나오게 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쪽도 일단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뭔가 뉘앙스는 일부 BOJ 쪽에서 바뀌고 있다. 이쪽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광물 무관세 동맹 추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나 이런 동맹국과 함께 동맹국 쪽에서는 그래도 미국 편이다 생각하게 되면 광물 쪽을 이제 관세를 없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미국은 그쪽에 대해서 제조업의 밸류체인이 상당히 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체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자꾸 중국과의 갈등, 자꾸 중국은 히토리오 또 이제 1년 뒤면 또 히토리오 들썩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자립을 해야겠다. 하는 쪽에서 자립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용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미국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그 동맹국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좀 부담 없이 경계 없이 들어와야겠다. 한쪽으로 받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뭐 아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들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려 아연 같은 회사들 영향을 끼치는데 저것도 뭐 주가는 뭐 출렁출렁거리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 자원개발 관련주 상사 종목들 뭐 포스코 인터부터 이런 것들도 영향 끼치고 또 좀 기대감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왜 어떤 식으로 또 가는지 또 이것도 한번 주시하자.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에빌 5조 6천억 규모의 체코 원전 주기기 공급 계약.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 한국전력 한수원과 결정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추가적인 이제 밸류체인 상에서 이제 서서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EPC 설계 계약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것도 나온 것들. 그러면 주기기고 보조기기도 나오겠죠. 보조기기 쪽은 또 누가 있겠느냐? BHI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나머지 관련돼서 이렇게 주르륵 또 이제 밸류체인 쪽에서 수주 공시가 좀 나올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됐다.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일단 두에빌도 근데 갖고 있는 지금 체력들, 그러니까 지금 쌓이는 수장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나쁘진 않아요. 두산 에빌리티.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그 LNG 복합 화력 발전 가스터빈 관련된 거 플러스 기존의 원자력 관련된 거 플러스 또 들어오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니죠. 거기다가 또 SMR까지도 또 같이 또 시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공장 짓고 준비한다. 나쁜 게 아니고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아마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주춤하다가 또 쭉 하고 조금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죠. 결론은 에너지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또 하나의 원자력 쪽은 체크를 계속 해야겠죠. 예, 일단 갖고 계시는 분들 보유. 조금 시장 때문에 흔들렸다 그러면 살짝 더 비중 늘리는 거 이상 없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원자력 쪽은 좀 챙겨봐야겠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 어제 나왔던 강했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탈모치료제, 네, 따단, 네, 정부가 탈모치료제도 건강보험 쪽을 검토를 하겠다. 대통령 얘기죠. 거기다 또 비만치료제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나오겠다.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조금만 소득 올라도 건강보험은 예, 대한민국 건강을 위한 쪽에서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더스제약부터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테마가 강력하게 가기 위해서는 주도주의 체력이 중요한데 주도주 체력이 뭐 좀 5천억에서 조 단위 되는 쪽들이 아니다. 일단은 테마입니다. 그냥 테마 쪽으로 보고 이거를 비만 치료, 그러니까 탈모 치료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나머지 흐름들 이런 게 중요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로레알과 같이 손잡고 있는 올릭스밖에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미국 시장에서도 그거 뭐죠? 탈모 쪽에서 좀 진전이 나온 회사가 하나가 또 급등하는 회사가 있는데, 또 이름을 까먹었네. 예. 그렇게, 그것도 일단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용 의료기, 이쪽도 드디어 움직이기가 시작해요. 11월 의료 관광 소비액들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APR, 또 저 밑에 쳐져 있던 종목들도 LNC 바이오가 계속 또 움직이고 있고, 거기다가 또 휴젤 이런 것들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소비주의 한 축에서 이제 서서히 잠이 깨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동향과 같이 본다, 당장 또 뛰어가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추세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눈여겨보자라고 말을 갖고, 2차전지는 어이가 없네요. 2차전지도. 예. 무슨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전면 금지 조치를 관련돼서 이거를 금지 조치 이거를 폐지, 그러니까 금지 조치를 계속 이어간다는 쪽이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말고 아까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거를 폐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일단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일단 유지는 좀 해야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아니, 저희가 유럽 쪽에서 이걸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어떻게든 유럽에 가서 영역을 넓혀가려고 자국은 거의 포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도 짓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 폐지시킨다.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쪽들이 좀 더 타격이 크다고 봐야겠죠. 이런 쪽에서 아마 우리도 물론 영향을 유럽 쪽에 좀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거 가지고 그렇게만 크게 밀릴 그런 모습들인가 싶어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지수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이런 변화가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애써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좀 밀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그냥 바로 심각한 자리겠느냐? 이것도 보게 되면 또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딱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런 자리, 중요한 자리 쪽에서 버티다가 한번 딱 들어오고, 아이고 그럼 이 정도쯤 또 플레이 들어오고 다시 딱 들어오고 멈춥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크게 안 빠지게 되면 버티고 버티다가 또 이렇게 훅 들어오게 되면 박스권이죠. 지금 뭐 한
45만원, 6만원대, 거기다가 또 한 40만원대 초반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가, 뭐, 지금 기미가 좋아지는 게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또 출발할 기미고, 이렇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하락할 때도 거래가 좀 있어요. 이럴 때 보면 하락할 때도 거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그냥 박스권 플레이 하는지, 여기 또 거래 있고, 지나다가 또 돌파하려고 나올 때는 또 거래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대비해서 전혀 재미가 없을 때 모습보다는 거래 나오면서 분위기가 있다는 쪽들은 아마 또 이용은 할 수 있을 자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이쪽들. 그래서, 이제 들어서 못하겠네. 왔다 갔다만 하는 것도 못하겠네라고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냥 뭐, 지지권 들어갔다 그러면 눌렸다고 하더라도 들어갔다가 또 박스권 저항 때 나왔다가 이렇게 전략 짜가면서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쳤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분위기가 반전을 시도를 할 텐데 반전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동향이나 그런 들 보고 이번 주 나머지 내일 마이크로테크지, 마크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그거죠, 또 CPI 발표,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어째 또 많던데 또 일본 관련된 얘기들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고 또 금요일 날은 미국의 그 금리죠, 일본의 금리,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맞기, 네, 요거까지 쫙 있어요. 그러면 또 이번 주도 그냥 중반 넘어가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또 체크할 거 체크하겠구나. 그러면 그거 다 안고 불확실성 이제 끝난다라고 해서 딱 가게 되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가게 되면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목주를 앞둔 주. 이게 뭐야? 그 뭐 산타 형님 미끄러지셨네. 예, 기쁘다 산타 형님 미끄러지셨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쁘지 않죠. 예,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그 주가 됐는데 미국 시장이 또 본격적으로 움직이냐?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주 들어가게 되면 보통 휴가 갈 생각하고 있고, 그때부터는 연말까지 해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거의 뭐 정체기로 갑니다. 25, 그래서 올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로, 그리고 또 스키 여행 가고, 또 펀드 매니저들, 또 따뜻한 나라 가서 좀 휴양하러 가고, 그러면 1월 초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뭐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그냥 연말 붐이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마지막 남은 우리 형님, 빰빠라밤, 예, 다 끝난 줄 알았지. 나 마이크론이야 하면서, 예, 또 형님들 일어나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형님들 자 일어날 때입니다 하고 깨워줄지, 요게 좀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 네, 조금 더 시장에서 활력소를 넣어줄지 그것도 지켜보면서 일단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뭐가 바뀌는 거 있나라고 하면서 기존 갖고 있는 것들은 세팅된 건 딱 그대로 두고 현금 좀 주고 혹시나 흔들리면 살게 라고 대응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푸시를 가는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왜 따뜻한 연말 보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라고 하지만 그렇게 외친들 시장은 변할 거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저희의 문제죠. 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내일 7시 반에 파워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